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충북도 내 선거구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이 각각 가려지면서 대진표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총선 특집으로 각 지역구의 총선 예비 후보자들을 차례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출연 기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2020년 2월 기준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한 명씩 초청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 변지일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의 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청원구에 출마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청주 청원이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 지역에서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청주 지역의 청원군 지역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출마를 하면서 청원군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청원군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 드렸습니다. 착실하게 그동안 이행해 왔습니다.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이제 청원 지역은, 청주시 지역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청원이 통합된 이후에 청원구를 선거구로 가지면서 새로운 선거구에 편입된 율량, 사천, 우암, 내덕동 지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침체됐던 도시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재생 사업,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도시 재생 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연초 제주청의 획기적인 변화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여러분께서 주신 힘을 바탕으로 그동안 중진호 의원으로서 중앙정치민에서 확실한 힘을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의 의장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아마 정책의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한 사람은 저 혼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2년 임기의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당의 전략과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저의 힘을 우리 새롭게 도약하는 청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열정을 쏟아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키워주신 힘을 지역 발전에서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충청북도 이시종시사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5선 도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내리 4선을 하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다선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세대 교체론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다선 의원 피로감이라는 말을 가끔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다선 의원이라고 해갖고 그냥 그 4선이면 4선 16년 아닙니까? 네네. 16년을 그대로 국회의원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각 당의 공천 과정을 보고 예.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서 공천 과정이 얼마나 엄격한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선거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 정당을 쏠림 현상이나 그런 일 없습니다. 네. 항상 5% 전후에 승패를 결정나는 그런 정치 풍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매 4년마다 당의 평가를 받아서 공천을 받고 매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재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 4년마다 평가받으면서 재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 아니냐. 물론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저를 반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를 반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피로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선거에서 이긴 자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제 판단이고 소신입니다. 네. 자, 신뢰도가 중요하다 답변하셨고요. 자, 변호사께서는 지난 4년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가 있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4선 기간 중에 뭘 했나 한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청원 지역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그 역사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아마 우선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이오와 신약산업의 중심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창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4년간의 그 성과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로 중에 하나가 LG로입니다. LG로가 사실상은 테크노폴리스에 들어가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다 추진된 겁니다. 2007년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여당 간사로 있을 적에 그 당시에 청주시에서 아직까지도 승인도 안 나지 않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오창에서부터의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그 설계를 반영함으로써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서청주 지역과 오창을 연결하는 도로라면은 동청주 지역과 오창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무심동로가 딱 가다가 송절교인데서 끝쳤거든요. 거기서부터 오창아시 4차선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청주시 도시계획도로였기 때문에 청주 12로 건설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1,20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청주시에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을 협의해서 이걸 국가지원 지방도로 바꿨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바꾸면 건설비의 70%까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0% 국비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 3월 이후에 보상을 착수하고 착공을 해서 동청주 지역과 오창 아시까지의 직선 4차선 도로가 연결되면 청주 시민의 교통환경, 오창 주민들의 교통환경이 아주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청청원 통합 이후에는 청주시 지역을 제 지역구로 가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 내덕 7거리 부근에 구 연초제 주창 지역이 아주 혁신적인 변화된 모습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청주관이 개설됐고 또 문화재주창 C가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새로운 문화의 꿈, 새로운 벤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자리 획기적인 변화도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립해양과학관이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가능관에서 마지막으로 설계비를 반영시킨 거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 청주 시민들하고 충청도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국립해양과학관을 바다가 없는 중국에 바다를 달라 이런 구호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동안 계속 좌절되다가 이번에 국립해양화학관도 오군장동에 있는 밀레니엄타운 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바다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일 우리 변후보께서는 폐기물 배출지 처리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우리 청주 지역에서는 항상 청주시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소각장이 너무 많다.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의 물량의 18%를 청주에서 소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이 지속적으로 왔거든요. 더군다나 지금도 소각장 몇 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건설된다면은 전국 사업장 폐기물의 23%까지 청주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특정 지역에서 매립하고 소각지도록 해서 지역별 책임제로 하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논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로 소각 물량의 총량을 정하자. 그러니까 소각 물량의 총량은
그 지역에서 발생량을 기준히 정하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청주 지역이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청주 지역 들어 몰리고 있는 소각 물량을 저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해당 권역별로다. 소각 물량은 분산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네. 이 환경부의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소각 물량은 폐기물의 발생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다 타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폐기물이 청주에 이전되는 거 상당히 제한될 것이 아니냐. 네네. 그렇게 하면서 소각 물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과잉 소각도 없어질 것이고 또 소각장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청주 지역에 대한 소각장 건설도 상당히 위축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 속에서 소각 물량의 지역별 처리 책임제에 관한 법령을 발의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새롭게 만든 상대 후보자가 묻는다 시간입니다. 뭐 후보님께서도 이제 미리 사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자, 변 후보님은 미래통합당의 김수민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김수민 후보에게 변 후보님께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 2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수민 후보가 변재일 후보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 후보께서는 지난 16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민주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이른바 당 지도부로서의 경험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17대 국회에 들어가면서 초선임에도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 위에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3선 때까지 정책위의장까지 했죠. 예.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장,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이 우리 당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민주정책연구원장 2년 했습니다. 사선이 된 이후에는 정책의장이나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당에서 다시 김종인 대표께서 사선이지만 당이 필요하니까 정책의장을 다시 한번 맡아달라. 그러니까 사선에서 정책의장을 맡았습니다. 네. 소위 정책의장을 2번이나 한 거죠.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2년이나 했습니다. 예. 그럼 충청북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과거에 정책의장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홍정의 의원밖에 안 계십니다. 네. 중앙정치 무대에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당의 전략 방향을 정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쉬운 맞습니다. 일이 아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못하는 일이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김수민 후보가 드리는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 후보께서는 지난 3월 5일 폐기물 처리 특정 지역 편중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한 달여를 앞두고 있고 제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로 종료되는데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시면서 총선을 한 달 남겨놓고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지, 어차피 20대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 임기 만료 폐기될 법안이라면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미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폐기물의 지역별 처리 책임제 이 문제는 그동안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19대 국회보다 계속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지만은 새누리당 정부라든지 그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물의 지역별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정책적 판단을 했을 적에 예. 그 법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20대 국회 처리 안 되면은 그런 법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시설 피해 보상법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건 2004년부터 매 국회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새누리당 정부에서 철저히 거부됐던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부가 어떤 식을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국회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어떤 정책의 변화나 법의 제정을 요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네. 필요할 때 법을 내고 그것이 의원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가급적 빨리 법안을 내서 논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유권자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일단은 그 금강여고 환경청에서 적합성 통보가 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를 상대로 서로 소송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후보님께서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끝까지 가실 계획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자,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된 그 주민의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현재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예. 이승훈 시장 시절에 ESG 청원하고 업무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업무 협약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설립하기로 돼 있던 소각장을 취소하고 예.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잘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조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 사조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업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 이행하는 과정은 비밀로 한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ESG 정원에서 과학산업단지에 있던 매립장과 소각장을 이전할 때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어떤 규모로 이전할 것이냐, 이전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건, 그런 것들이 행정정보의 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한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이승훈 시장께서 비밀 유지 조항이 없는 협약을 만들고 후기리로 매립장과 소각장을 이전하겠다, 그렇게 공개하고 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지금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아. 그 당시에 주민들이 좋다, 오창 과학산에 있는 소각장의 매립장이 없어진다면 후기리로 갖는 것은 동의하겠다, 그 대신에 일정 규모 이상을 하지 마라, 이런 동의를 했든지, 아니면은 후기리로 가는 것도 너무 가깝다, 관내 타 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더 먼 지역에서 입지를 찾아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공개 행정을 하지 않고 비밀 행정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사실이 후기리에 대규모의 매립장과 대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서고, 예. 더군다나 온이 건조장까지 함께 들어선다, 이런 것을 뒤늦게 시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발이 있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개 행정을 하지 않고 비밀 행정을 했던 것이 현재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비밀 행정이 됐든 공개 행정이 됐든 간에 예. 사업은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너무나 큰 부담을 시민들이 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 평가와 사업적 적화 통보 과정에서 끝없이 투쟁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과거에 이승훈 시장께서 허가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막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예. 한번더 청주시장께서도 처음에는 전직 시장이 한 거기 때문에 나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더 청주시장을 만나서 전임 시장이 한 것이라도 불합리한 것이라면은 예. 신임 시장이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예. 한번더 시장께서도 철저히 끝까지 막겠다. 예. 청주시가 이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 과정에 철저히 막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네. 청주시가 그렇게 밝혔을 적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ESG 정원에서는 관련 법에 소송을 들어오겠죠. 소송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청주시가 소송의 대응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연구개발비를 통해서 금산군청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청주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게 할 것이고, 예. 청주시가 부기면의 크랭코 사태를 보더라도 예.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대형 로펌을 쓰기 때문에 상당한 그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데, 청주시는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밖에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예. 변호사의 대응력에 상당히 딸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시민의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은 예. 이제는 변호사 비용을 충분히 내서라도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청주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하려면 청주시 의회에서도 끝까지 소각장을 맡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의회에서 예.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통해서 추진할 겁니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민원과 관련하고 청주시의 주민의 건강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그동안의 관례를 뛰어넘는 예.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청주시 의회에서도 지원한다면은 충분하게 그 해볼 만한 소송전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기물의 지역별 책임제, 예. 또 사업장 폐기물하고 지금 생활 폐기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시에 매립장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주민들하고 아무 그 분쟁이 없습니다. 예, 예. 왜? 합법적으로 법대로 운영하는데 이게 사업장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소각장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사업장 폐기물은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처분해라. 만약에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려면 철저하게 민간 소각장 위탁 처리가 합법적인가 철저히 감독하라. 예. 이것도 제가 2차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크랭코 사태처럼 일일 소각 물량의 200%까지를 소각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단순히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5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북이면 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소위 말해서 민간 소각장이라는 것이 시체말로 논하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 예. 이런 입법적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청주시가 적극 대항하고 제가 입법적 뒷받침을 하고 청주 시민들이 끝까지 정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민, 시, 정치권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과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변 후보께서는 최근에 공약 발표를 하셨죠? 네. 그 가운데 대표 공약 3가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마지막에 이번에 4선 국회의원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방사강 가속기의 청주 위치, 예. 정확하게는 오창급 후기리로 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사강 가속기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께서도 미래 산업,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미래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서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세계 최고 성능의 방사강 가속기가 절대 필요하다. 이런 정부에서 요청했죠. 예. 정부에서 그게 받아들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부도 지사하고 청주에 협력해서 정부가 방사강 가속기를 건설하기로 하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청주를 유치하자. 유치하겠다. 이렇게 합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예.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청주 지역, 오창 지역을 유치해서 청주가 오창 지역이 첨단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간 형평성을 위해서 마지막 발언을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4선의 국회의원 하면서 청주를 첨단 산업으로 중심지를 발전시켜야 되는 확실한 약속 드렸습니다. 그 약속 끝까지 실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사강 가속기 또 오군장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4차 산업을 기반한 첨단 산업단지 기타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등을 통해서 우리 청주 지역이 청원 지역이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미호천 주변을 생태공원을 개발함으로써 청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면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님 아무쪼록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욱의 파워 인터뷰. 내일 이 시간에는 미래통합당 김수민 청주청원구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